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곳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에이스 활카페고요. 저는 서대문 이대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활은 제가 처음 북궁에 입문하게 해준 활이자 또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 궁사들과 외국인 유튜버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세계 속에 이미 우뚝하게 자리 잡은 자랑스러운 한국 계량궁 가야궁입니다. 오늘 가야궁 리뷰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인트로 나갑니다. 네, 이 활 문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판매를 하고 있죠. 제 거는 조금 오래 사용해서 색이 바랬는데 원래 색상은 조금 더 라이트합니다. 이 가야궁은 기존에 양궁 선수로 활약을 했던 곽윤식 사장님에 의해 2003년도에 처음 탄생하게 됩니다. 왜 이름이 가야궁이냐? 저 역시도 좀 궁금했는데요. 가야 화살을 만드는 에이스 활카페도 경기도 평택에 있고 가야궁의 회사이자 공장도 경기도 안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야궁일까요? 제가 가야궁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가야궁 사장님의 고향이 경상남도 김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보면 통일 삼국시대였던 고구려, 백제, 신라 이 통일 삼국시대가 있었는데 통일 삼국시대 이전에 신라 밑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물론 뭐 통일 삼국시대가 되면서 신라에 흡수되기는 했지만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이 경상남도 김해 지역이 바로 이 가야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야궁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뇌피셜이고요. 아무튼 가야궁의 시초는 처음에는 이렇게 화피를 감싸지 않고 칠만한 제품, 도장이라고 하죠. 보이시죠? 번들번들하게 화피를 감싸지 않은 도장 제품이 먼저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소가죽으로 화피를 감싼, 보이시죠? 화피를 이렇게 뒤집어서 감싼 겁니다. 이런 구형 블랙캣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야궁은 KTV보다 블랙캣이 먼저 생산이 됐어요. 블랙캣은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KTV 또는 키노트 또는 K1이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다른 업체들처럼 돼지가죽이나 소가죽이 아닌 양가죽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양가죽으로 이제 화피를 싼 거예요. 2005년도부터 가야궁이 수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슬람 국가들에게 엄청나게 어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마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 가야궁은 2003년도에 제가 탄생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대한궁도협회에 공인을 취득하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 공인증이 보이시죠? 예, 대한궁도협회 공인필증. 공인을 취득하게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부터 세계 여러 국가들에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이 가야궁의 라인을 보면 다른 활들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중통에서 오금으로 넘어가는 쪽 부위가 넓어졌다가 다시 고자 끝으로 가는 부분이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1궁 같은 경우 폭이 중통에서 한오금까지 일자 부분이고 또 한오금에서 먼오금을 지나서 3, 3일을 지나서 고자까지 거의 일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1궁 같은 경우 그죠? 자, 다시 가야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자 쪽에서 한오금까지 폭이 넓어졌다가 다시 고자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죠. 이것은 요즘 나오는 각궁이 아닌 옛날 각궁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제품의 안정성을 위해서 오금의 폭이 넓어지고 변형이 덜 오게끔 조정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가야궁의 또 하나의 장점은 보통 활이 윗장과 아랫장이 있으면 우리 국궁 같은 경우 활의 윗장보다 아랫장이 좀 더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이유는 이제 멀리 화살을 보내기 위해서 아랫장의 힘을 이렇게 보시면 윗장보다 아랫장이 조금 더 가깝게 나오죠. 하지만 이 가야궁은 윗장과 아랫장의 힘의 비율을 동등하게 줄 수도 있고 처음 주문할 때 이 윗장과 아랫장의 강도를 조절해서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KTV 단종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거의 출시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 모양을, 이 문양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역시 가야궁 사장님, 역시 인심 좋으신 가야궁 사장님이 이 화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진짜냐? 고자 부분을 보시면 요즘 나오는 계량공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각궁 같은 고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업체들이. 하지만 초기 계량공 같은 경우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초기 계량공의 모습은 따로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고자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리뷰를 해드렸던 송무공, 그 송무공과 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송무공은 가야궁이 가지고 있는 탄성을, 그리고 가야궁은 송무공이 단독으로 재현해냈던 이 각궁 같은 고자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송무공은 가야궁의 탄성을, 가야궁은 송무공의 고자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서로 윈윈한 셈입니다. 하지만 역시 가야궁도 피해갈 수 없는 대한공도협회의 공인제도에 휘말리게 됩니다. 잘 나갔던 업체였는데 한순간에 공인증을 박탈당하면서 2009년도에 잘 나가던 송무공, 연무공, 제1공, 가야공들이 비운을 맞이하게 됐죠. 공인 취소가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가야궁의 초창기 1대 공장장인 김철용 씨가 전남 여수로 내려가 하늘스포츠 현무궁을 차리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프레디 아처리나 스카이라이트라는 브랜드로 유명하죠. 잘 나가던 활들이 공인제도에 소송을 걸면서 2017년도에 소송을 승소하면서 재공인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7년에 재공인을 받기 전인 4년 전 2013년도에 가야궁은 비교적 빨리 재공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2년 만에 공인이 난 거죠? 잘 모르겠네. 환수가 안 돼서. 불행 중 다행이었죠. 뭐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나가서 직접 습사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나가시죠. 청소가 협소한 관계로 주살질만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조심. 화피가 씌어있지 않은 그냥 도장 제품을 일단 제가 쏴봤고요. 대회에는 들고 나갈 수 없는 수련용 활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화피가 없는 게 더 잘 나간다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화피가 있는 화살이 제가 사용하기에 좀 짧습니다. 너무 더워서 철수하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가야궁의 특성은 1에서 10을 놓고 보자면 송무궁, 카본궁이 한 7 정도라고 한다면 가야궁은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율이 상당히 괜찮은 활인 것 같습니다. 비율이 상당히 괜찮은 활인 것 같고, 일단 가야궁은 또 묻지마 서비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저기에서 하여튼 서비스가 좋아요. 가야궁은.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1궁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오늘 가야궁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길이한테 뭐다? 2년 만에 공인이 난 거죠? 잘 모르겠네. 산수가 안 돼서.